예, 국내도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차분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상명대 D&A랩 황세훈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 먼저 시장의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 요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10억 에서 당장 이제 3억 원으로 낮춘다라는 그 우려감이 좀 들리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거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큰 반발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에서 계속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2023년에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는 방안들이 지금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12월 말에 잠깐 2, 3일 정도 주식을 팔았다가 되사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억 원으로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수 확보에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래 비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주주의 지위를 피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쓸 투자자들은 대단히 많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주식을 일단 한번 잠깐 팔았다가 되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굉장히 큰 거래 비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 내지는 거래 비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투자자로부터 이런 반발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그런 이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23년에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가 됩니다. 물론 5천만 원까지는 면세가 되기는 하죠. 전면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주주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그 세수 확보 측면을 보거나 또는 거래 비용 측면을 봤을 때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원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 실질, 경제적 실이익을 따져서 조금 더 운용의 묘를 살려주는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종합해보자면 시장은 대주주 요건이 3억 원으로 강화돼도 패닉 장세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기조시는 가능성이 높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순매도세는 강화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12월 달 기준이 2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5억 원으로 강화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12월 달에 15억 원에서 다시 또 10억 원으로 강화가 되었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2017년도 12월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총 5.1조 원의 순매도세 개인 투자자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총 4.8조 원의 순매도세가 관찰이 됩니다. 이번에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훨씬 더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약 9만 명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순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10조 원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락장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수급이 무너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기가 오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큰 폭의 폭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매도세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매도세,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그런 거래 행위입니다. 따라서 시장 내에서도 기업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락 장세의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크게 동요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일시적인 가격 조정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충격 정도 예상을 하시고 사실 이 이슈 가지고는 1시간도 넘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슈들도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정치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죠.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고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네. 향후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치적 이제 이벤트가 됩니다만 이게 증시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중요한 이제 시장 변동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대선 쪽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간의 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증시에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 어느 쪽이 될지 모른다. 민주당이 될지 모른다. 또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어느 쪽으로 대선 판가름이 나게 될지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여기서부터 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면 좁힐수록 증시의 변동성은 오히려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확실하게 지지율 격차를 벌리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큰 폭으로 지지를 보이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바이든 바이가 나타나는 거죠. 변동성은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지율 격차가 지금 거의 10% 이상 지금 벌어져 있는 지지율 격차가 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현재의 수준과 비슷한 상황에서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은 차츰 줄어들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 제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2조 달러가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2조 달러 수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 수준에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공화당 쪽에서도 2조 달러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강합니다. 따라서 2조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제5차 경기 부양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지금 5차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만큼 그 약발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2조 달러와 그다음에 5차에서 2조 달러가 나오는 것은 사실 그 영향력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조 달러 넘어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것이라면 시장의 그 영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변수는 좀 지속적으로 미국 쪽은 저도 체크해 드릴 거고요. 국내 증시로 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잘 냈고 당일 주가는 떨어졌고 오늘은 좀 반등합니다만 이제 실적에 대해서 주가의 영향력은 또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증이거든요. 오늘 뭐 LG화학 호실적 발표해놓고 주가 빠진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2분기 예상 실적이 이제 지난 2년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이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사이즈가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최소한 2분기, 3분기 정도는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호실적을 기록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 상승에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한 분기 반짝 괜찮았다고 해서 주가가 왜 안 오르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업 실적과 그다음에 주가 간의 그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기업 실적의 개선을 미리 빨리 반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실적이 가시적으로 지금 개선되는 모습, 특히 2분기에 굉장히 괜찮게 이제 개선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괴리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이렇게 2분기에 개선되었는데 왜 기업 주가는 안 오르고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사실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개선에 비해서 주가 개선은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주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지는 주가가 2분기 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향후 3분기 실적 내지는 4분기 실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조정 장세가 오히려 이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년 전망치가 나오는 시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변동 내지는 전환 모멘텀이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시장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개것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출발마켓 온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